KT 무단 소액 결제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 이미 10년 전에 소액 결제와 관련해 통신사의 책임을 강조한 규정이 마련됐지만 이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는데요. 통신사의 책임도 크지만 정부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을 이승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. 휴대전화에서 나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는 이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이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매번 소비자의 좀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이게 왜 그런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. 한마디로 말하면 이 통신사의 대응이 미온적이기 때문인데요. 네. 이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살펴보면은 이 소액 결제와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해결할 주체로 이 통신사를 지정하고 있거든요. 예. 이 통신사들은 이 수납 대행만 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이 결제 대행사나 이 콘텐츠 제공자의 연락처만 제공하는 등 소극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. 네. 근데 통신사 이 소액 결제 피해와 관련해서 이미 10년 전에 이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.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? 그러니까 앞서 설명했듯이 휴대전화 소액 결제는 피해가 발생을 하면은 통신사들은 이제 수납 대행을 이유로 이 결제 대행사나 콘텐츠 제공업체의 전화번호를 그 피해자한테 알려주고 사건을 종결을 해요. 네.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거죠. 이런 불만이 계속되니까 지난 2014년 11월 정부가 이 피해 구제 원스톱 서비스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. 이 제도는 통신 과금 서비스와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통신사가 민원 처리를 주도하도록 했고요. 예. 또 처리 결과도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도록 했습니다. 구체적으로 이 통신사는 이용자의 피해 진술을 듣고 결제 대행사나 이 콘텐츠 제공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환불 절차 등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이제 이용자한테 알려주도록 했고요. 이용자에게 이제 불법 과금한 금액은 납부 전인 경우에는 과금을 취소하고 납부한 후더라도 이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이용 대금 지급은 정지하도록 했습니다. 쉽게 말해서 이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하면 통신사가 주도적으로 해결을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. 네. 근데 이 제도가 있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거면 이번에 KT가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네, 사실 그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. 이게 정부가 이미 11년 전에 이런 통신사 이런 소액 결제 피해 사건이 통신사가 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걸 알고 관련 제도도 마련했었는데 사실상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거거든요. 예. 이에 따라서 이 제도가 그동안 제대로 지켜졌는지 이런 걸 정부가 좀 제대로 관리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정부의 관리 책임이 소홀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통계가 없다.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? 근데 이게 이제 제도 자체, 이 통신 피해 구제 원스톱 서비스 제도 자체가 잘 이행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관련한 통계도 집계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네.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근 10년간 이 휴대전화 결제 피해 발생 건수와 금액 등의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. 이 정부는 관련 통계가 산출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. 예. 지금 저희가 KT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. 현행법은 지금 통신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통신사가 정부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통신사가 신고를 좀 늦게 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. 이 통신 해킹 사고 등 이 통신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 해당 통신사가 그 인지한 순간부터 24시간 이내 정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. 예.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잘 안 되고 있어요. 이혜민 조국 혁신당 의원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이 해킹 사고 발생 이후 24시간이 지난 후에 당국에 신고했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무려 66건에 달했고요. 이렇게 늑장 신고가 많은 이유는 이 처벌 수준이 솜방망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이 현행법상 24시간 이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처벌은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.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지난 19일 날 이 범정부 차원의 이 해킹 대책을 마련을 했는데 기업이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늦장 신고를 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이 과태료 처분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. 예. 또 정부가 해킹 상황을 인지하면 기업이 자진 신고하지 않더라도 그런 거에 관계없이
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. 이렇게 밝혔습니다. 정부가 이렇게 뒤늦게나마 통신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은 일각에서는 이게 선언적 수준에 그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. 그냥 구체적으로 뭐 과태료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릴 것인지 또 이게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와 KT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